오늘날 우리 그 젊은이들한테 매우 위험한 게 뭐냐면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타생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고 사회가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주세요. 밥을 지어서 먹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 사는 힘.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어디서 올까? 아주 막막했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아, 기쁨에서 온다. 그림을 그리면서 내 자신이 기뻐지고 내 자신이 훨씬 좋아지고 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염증 수치가 15에서 12로 7로 6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쁘기만 하면 암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암에 걸린 사람도 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쁘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디 아카이브. 풀꽃처럼 천천히. 시인이 당신에게 건네는 말.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나태주. 나태주의 인생 시집. 참 잘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도 꽃인데 나만 그걸 몰랐네. 다만 너이기 때문에. 3부작 저작. 시골 교사가 세계적인 시인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어본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1945년 충남 서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9살의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3년을 아이들 곁에서 살았습니다. 교단에 서는 날에도 퇴근하고 혼자 앉은 밤에도 그는 시를 썼습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냥 써야 했기 때문에. 그 시들이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블랙핑크 지수가 공항에서 시집을 손에 들고 나타났고 BTS J-Hope이 팬들에게 그 시집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의 시 한 편이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올해 80, 그는 지금도 시를 씁니다. 그리고 최근 평생을 걸어온 그 길 위에서 하나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나를 사랑하라고, 청춘에게는 나 자신을 알라고, 그리고 마흔에게는 이제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라고. 80년의 삶이 3권의 책에 담겼습니다. 오늘 그 시인을 만납니다. 선생님,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행기 안 타고서도 하와이에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와이 대저택에 사시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사실 줄 압니다.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국민 시가 있죠. 예, 사실상 지금 2026년에 국민시라고 한다면 유일무이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온 국민이 알고 사랑하고 많이 들어보고 한 시가 있죠. 선생님, 오늘 첫 시작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풀꽃을 직접 낭독해 주신다면 너무나 영광이겠습니다. 풀꽃 1.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네, 이렇게 3편입니다. 아, 네. 선생님, 이 시가 정말 국민시가 되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또 동시에 선생님께서는 이 시가 한국에서 폐기되기를 바란다라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이 부분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 행복하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불이 많이 어둑하고 꺼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밝은 불을 이렇게 비춰주기를 바래요. 아주 그 가늘은 빛 중에 하나가 불꽃이 아닌가. 자세히 봐 예쁘다니까 본래는 안 예쁘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 아주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안 예쁘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폐기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것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골 시인이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옳다구나 이게 나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제가 제 시를 폐기하겠어요? 이런 마음 바탕을 좀 고쳐보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너도 그렇다입니다. 타자에 대한 환대와 배려, 긍정 그런 거죠. 우리는요 자기만 챙기는 것이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타자에 대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살아있는 식물, 살아있는 동물, 곤충, 벌레, 또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타자에 대해서 나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배려, 바로 너도 그렇다 그거죠. 나만 그렇다가 아니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우리는 인간은 나만 그렇다예요. 그러나 바꿔보자. 너도 그렇다로. 그래서 이 시가 좀 알려졌는데 저로서는 많이 고마운 시죠. 네. 선생님께서 시를 오래전부터 써왔고 그래서 계속 존재해 왔던 시인데 어느 순간 블랙핑크 지수, BTS, J-Hope이 선생님의 시집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팬들이 이 시집을 찾기 시작하는 현상도 벌어졌었죠. 처음 그 소식을 접하셨을 때 선생님 어떠셨어요? 고마웠고 놀라웠지요. 근데 우리 한국이 좀 묘한 게 대학교 교수나 평론가 이런 사람이 추천하는 건 잘 안 맥혀요. 연예인이 추천을 해야 돼요. 저는 참 고맙게도 내가 청하지 않았는데 연예인들이 내 시를 많이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자친구라는 드라마에 꽃을 보도 너를 본다라는 내 시집이 이틀 동안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부가 한 달에 10만 부요? 네. 와. 돈 얘기해서 미안한데 인세가 1억 네. 한 달에 네. 그렇게 나왔어요. 그거 제 노력이 아니에요. 방송 노력이고 송혜교하고 박보검 백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 책이 그렇게 나가니까 신문에서 기사를 냈는데 박보검이 들고 다닌 나태주의 시집 문장을 줄여서 박보검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 시집이 박보검 시집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시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만 그렇다라고 했더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너도 그렇다 했으므로 타자가 저쪽 사람이 저쪽 생명체가 저쪽 물건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더 좋아졌다. 네. 우리 그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시인을 보내 1인칭 문장입니다. 그래도 그 1인칭 문장이 2인칭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로 2인칭에게 좀 맞는 어법으로 글도 쓰고 말도 하고 세상살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특히나 가슴에 꽂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타이밍에서 뜬금없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낭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시입니다. 대숲 아래서 나태주.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서 내 마음은 낙엽을 몬다. 밤새도록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밤 깊어 대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이에 메마른 눈물 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지는 선역 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 떠드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또한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 안개만이 내 차지다. 하기는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닌 이 가을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울가에 산보 나온
달림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 헹구는 달림만이 내 차지다. 네, 여러분 지금 막 들으신 이 시 대숲 아래서 이게 바로 선생님께서 등단을 하신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근데 원래 이 시에 숨겨진 사연이 있죠. 원래 이 시의 제목은 대숲 아래서가 아니라 소곡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에 박목월 선생님께서 이 제목을 직접 붙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박목월 선생님이 줄에도 서 주셨다고 하셨고, 이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선생님의 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네, 제 박목월 선생을 제가 처음 만난 거는 책으로 시로 만났죠. 13살 때 처음 알고 15살 때 책을 읽었는데 그분을 제가 26살 때 신춘문예 당선자와 신춘문예 심사자로 만날 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시인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게 박목월 선생하고 나하고 이 두 사람 관계의 문학적인 관계고 나는 그 사이에 인생으로서 상당히 이제 25살 먹은 사람 치고서는 좀 굴곡이 좀 있었습니다. 19에 고등학교 나오고서 선생을 시작해서 2년 반을 선생하고 또래보다 늦게 군인에 가서 월남을 1년 갔다 왔어요. 비둘기부대 병사로. 1년 동안 갔다 온 그 월남 생활이 저한테 상당한 고통을 줬고 상당한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과 떨어져서 병영에서 군인들끼리 거친 말을 쓰면서 1년 동안 살았고 한국 자연과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여성들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부대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월남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한국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한국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예뻐서 25살 때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새로 복직한 학교에 가서 여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한테 마음을 줬어요. 그러고서 그게 잘 된 게 아니고 그게 실패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버린 건데 내가 버릴 만한 일을 했어요. 너무 서둘렀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나를 옆에 앉혀놓고 선도 보고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그럴 때 내가 마음속으로 많이 병이 들었습니다. 육신으로도 많이 피폐해졌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고향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때 저 시를 쓴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 저런 시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저 시를 쓰기 전에도 시를 계속 썼지만 저렇게 절실한 시를 쓰지는 않았어요.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문다. 이 나거든요. 1인칭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꾸면 너를 만나 쓰러졌다. 2인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시가 됐는데 나는 신춘문예 내긴 냈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춘문예 풍이 있어요. 신춘문예는 왕중왕을 뽑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한 작품을 뽑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뭔가 새롭고 그럴듯하고 스케일이 커야 돼요. 스케일이 좀 있네요. 예. 예. 근데 저게 시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 시가 한 편이 아닙니다. 늑줄 그리고 밑에 이제 대서줄 이렇게 해서 4편이에요. 옴니버스형으로 시를 이렇게 몇 편을 이렇게 붙여서 소곡이라고는 제목으로 붙였는데 그걸 박목월 선생님께서 이런 제목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숲 아래서 시상식을 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군 내가 신춘문예 특성상 소곡이라는 이름이 좀 불편해서 잠시 대숲 아래서라고 내가 만년필로 긋고 썼는데 그래서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시집 낼 때는 다시 돌아가도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해주신 건데 내가 곱게 받아야지.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가. 그리고요 대숲 아래서라는 그 제목 자체가 26살 먹은 사람은 지을 수 없는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 대숲 아래서잖아요. 이런 제목은요 60살쯤 먹은 사람이 짓는 거예요. 원래 시 제목이 처음은 명사형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대숲에다가 아래라는 말을 또 붙였고
위치 서를 붙인 건요. 이거는 매우 말하자면 성숙된 언어 감각을 가진 분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저걸 발표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시를 쓴 사람이 40살은 넘었을 것이다. 대조 말해서라고는 제목에서 20몇 살짜리는 어려운 제목이다. 그래서 60살 넘으신 박모호 선생님하고 20대 중반인 나태주하고 합작품입니다. 죽음 앞에서 쓴 시. 2007년 나태주 시인은 담즉성 번발성 복막염으로 사흘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도 손을 놓았고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살아났습니다. 6개월의 사투 끝에 병상에서 일어난 그는 그 뒤부터 전혀 다른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대수팔해서를 좋아하지만 초기 선생님 시와 지금의 시는 확연히 이제 스타일이 달라지셨거든요. 이 세 가지 숫자, 사흘, 10만 분의 1, 6개월. 지금 돌아보시면은 어떤 감정이 드시고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 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2007년 3월 2일 새벽에 쓸개가 100% 터졌어요. 그래서 그 쓸개 물이 창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창자 밖으로 몸과 몸 사이로 이게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복강에 있는 장기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협착되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3일, 길으면 6일 이렇게 했어요. 하고 하루에 몰핀 주사를 100만 원어치 맞았어요. 몰핀 주사를 놔도 도대체가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놓고 또 놓고 해서 하루에 100만 원어치 몰핀 주사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뭐 그냥 죽는 거죠. 대전에서 대학병원에서 3개월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3개월. 근데 아산병원에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 기도, 그리고 정성, 그리고 저 자신의 어떤 삶의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나니까 세상이 확 달라져요. 얼핏 들은 말이 20대 때 말이 있는데 전봉곤이라고 하는 시인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젊어서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고 나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 지루한 인생, 따분한 인생, 권태로운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서 탄탄한 인생이 되고 반짝이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62세에 일어났습니다.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맞으려면 첫째 질병, 두 번째 실패, 그 다음에 내가 권하는 거는 여행과 독서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진가를 재발견하는 과정,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마음을 넓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질병과 실패가 아니더라도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플 때 우리 애들이 많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 씻으느라고 밤에 이렇게 안 자고 자기를 혹사하고 무리해서 저렇게 병났으니까 씻으지 말라. 그래갖고 종이도 뺏어가고 펜도 안 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병원 생활 중에도 시를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6월 20일에 아산병원에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시집 한 권을 냈어요. 반절은 그 전에 쓴 건데 병원에서 그 깨어나서 쓴 그 시들을 앞에다 넣어가지고 꽃이 되어 새가 되어라고 하는 시집을 한 권을 병원에서 교정 2번 보고 거기서 시집을 배달돼서 신작 시집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서문이 6호 시집이 될 뻔한 시집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면 시 쓰는 것이 나한테 기뻤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많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시를 쓰면서 기뻤고 또 하나는 아산병원에 있는 동안에 나는 연필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병원 병실 안에 있는 이런 꽃 같은 거, 그리고 내려가서 정원에서 나무, 꽃 이런 것들을 내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기쁨을 맛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염증 수치가 12, 뭐 15까지 올라갔는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는 염증 수치가 0.1이나 2여야 돼요. 근데 12, 15였어요. 이 몸 안 전체가 고름이 꽉 찼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날 보고 얘기하기를 당신은 지금 현재 폐혈증 직전이다. 폐혈증이 바로 오면 3층 수술실로 끌고 가서 다 열고 다 장기를 꺼내서 다 씻어서 어떻게 해주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몫이고 사는 건 내 몫이다. 제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야속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살아나는 방법은 자생력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그 젊은이들한테 매우 위험한 게 뭐냐면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타생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고 사회가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주세요. 밥을 지어서 먹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당신이 살아나는 길은 자생력밖에 없다. 스스로 사는 힘.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어디서 올까? 아주 막막했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아, 기쁨에서 온다. 근데 기쁨이 없잖아요. 병실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그래서 그 기쁨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연필로 그림 그리는 거였어. 그림을 그리면서 내 자신이 기뻐지고 내 자신이 훨씬 좋아지고 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염증 수치가 15에서 12로 7로 6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쁘기만 하면 암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암에 걸린 사람도 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쁘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